안녕하세요. 다들 심란한 마음속에 나날을 보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달러랑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생태계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솔직히 신의 영역입니다.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앞서 17일에서 이제 19일 사이에 FOMC가 이제 그 회의를 해가지고 좀 달러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돈을 많이 풀 만한 그런 기회를. 근데 그게 앞당겨져서 회의도 취소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앞으로 17일, 19일까지 기다리는 건 좀 무의미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현찰 종이돈으로 달러를 바꿔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뭐 현찰을 그냥 단순히 현찰만 들고 있으면 솔직히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그냥 환율 이익만 보기에는 아깝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달러를 바꿔서 이자가 나오는 외화 예금입니다. 외화 정기 예금입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정기 예금인데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았다. 뭐 6개월을 잡았다. 이러면 또 진짜 돈이 필요할 때는 못 빼쓰잖아요. 그래서 한 달 간격으로 자동으로 다시 제 예치가 되게끔 자동 재예치 한 달 간격 외화 예금을 추천드린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뭐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냥 이런 게 좋다. 이 정도, 그 정도는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또 달러 환율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좀 답변을 드릴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달러가 1248원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그렇게 환전을 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이게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더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거는 그 이상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어려워요. 위험해져요. 그때는. 또 이제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달러를 그냥 현찰로 보유하는 것보다 은행에다 넣어두는 게 좋다. 또 은행에 넣어뒀을 때 5천만 원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넣어두는 게 좋다. 이제 뭐 은행이 부도가 난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이제 보전을 해줘요. 이제 만약에 은행이 부도 난데 돈을 잃게 되잖아요. 그럼 5천만 원치를 국가에서 대신 해줘요. 은행이 망해도 국가에서 5천만 원을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한 은행당 5천만 원 이하가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과거 2008년도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달러가 1592원까지인가? 그 정도 뭐 한 1500 후반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달러가 훅훅 오르다 보니까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어요. 통화 스와프가 이제 뭐 너랑 나랑 뭐 서로 돈 올리지 말고 서로 돈 교환하자 뭐 이런 겁니다. 스왑이 말 그대로 교환이거든요. 영어로. 교환인데 이때 스와프를 체결하자마자 달러가 그 당시 1달러에 1427원이 125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만약에 얘기가 나온다 하면 좀 위험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오히려 더 손실을 볼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1248원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잘 고민하셔서 본인의 투자 방향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읽어보시면 이제 9월 15일 날 리먼이 파산을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뛰었다고 돼 있죠. 또 한국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고 이제 한국은행과 기재부에서 이제 미연준이랑 연준이죠. 한 달 동안 설득을 해야 돼요. 이게 설득한다, 움직임이 있다 이런 약간 냄새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부터 항상 뉴스를 주시를 해야 돼요. 또 제가 만약에 이런 게 터진다 하면 저도 그 주제로 한번 다룰 거예요, 영상을. 그래도 제가 저의 영상만 뿐만 아니라 이제 뉴스도 이렇게 이런 게 좀 흐른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 이러면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신의 자산은 본인밖에 못 지켜요. 또 이제 어찌 보면 크지 않은 규모였는데 이제 시장의 반응은 또 달랐죠. 바로 그냥 1227원에서 1427원에서 달러당 177원이 그냥 한 번 떨어졌어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그냥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보이시죠? 10월 30일이거든요. 이때가 10월 30일 뚝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 저의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위험성을 알려드리고자 해서 좀 오늘 영상을 찍었고
저의 재산도 지켜야 되지만 제 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재산을 지켜야 되거든.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제 제가 좀 경제 관련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경제라는 게 참 복잡합니다. 이것도 어째 보면 뭐 좀 생태계 같은 건데 솔직히 사람 머리가 IQ가 뭐 150, 160 이렇게 되는데 경제는 IQ가 만이라고 하죠. 사람 머리보다 경제가 더 똑똑해요. 이제 여기 제가 적은 것대로 이제 돈에도 고향이 있는 거죠. 위험하다 싶으면 달러는 미국으로, 유로는 유럽으로, 엔화는 일본으로 되돌아가요. 전부 다 이제 위기를 겪으면 제가 아까 이전 영상에서 전부 다 현금을 확보하려고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로도 투자가 돼 있다가도 또 다시 돌아가요. 엔도 마찬가지, 뭐 원도 마찬가지, 전부 다 한국에 들어온 돈도 되돌아가요. 이게 무서운 게 이제 항상 돈은 되돌아가요. 그리고 미국 내에도 위험한 재산이 있죠. 주식도 있고, 뭐 하이힐드 채권도 있고. 채권이라는 건 뭐 일정 기간에 돈을 맡아주고 그만큼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제 위험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이만큼 국채나 달러 현금을 더 쌓아야 되고 이제 해외 자산에 현금화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로서는 억울해요. 솔직히 수출 의존국이기도 하니까 이게 달러 사이클의 일부분입니다. 어디까지 무너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국이 이제 이게 작년 19년도 9월이었는데 저희도 이제 많은 복지가 많아졌죠. 복지를 많이 늘리고 이제 세금을 많이 늘리면서도 솔직히 빚도 많이 늘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위기의 시작은 좀 달라요. 처음에는 두 가지죠. 처음에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거품이 많이 있는 자산들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로 주식이 먼저 하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잘 안 움직이는 부동산이 좀 하락을 시작합니다. 하락이. 주식이 가장 빨라요. 모든 경제 위기에 대한 반응은 가장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이라는 게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취약개인과 취약기업과 취약국가가 있습니다. 취약개인은 진짜 빚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개인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저임금 소득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고용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죠. 취약기업은 대출, 대출이 높은 기업입니다. 대출 비율이. 자기가 이제 뭐 이래저래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뭐 기업을 세웠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하나둘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취약한 국가예요. 성장성도 낮고 대출 비율이 높은 국가입니다. 여기 보셨죠? 저희 한국은 지금 저성장세로 들어갔습니다. 인건비도 엄청 비쌀 뿐더러 이제 전부 다 국내에 있는 공장이나 제조 시설 같은 게 전부 해외로 나가고 있죠, 지금. 한국에는 정리해고가 계속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빚도 높고요. 9월 달에는 세계 3위, 또 최근 2월 달에는 세계 2위로 빠르게 부채 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시그널입니다. 이게 신호예요, 신호. 아파간다는 신호입니다, 국가가. 보시면 34개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빠르다고 조사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경제라는 게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국가가 있는 거예요. 같이 좀 아주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경제가 좋다는 거죠, 말 그대로. 또 기업도 마찬가지고 장사하기 좋다 하면 기업이 좋은 거고 또 국가가 괜찮다는 것도 경제죠. 결국 이 하나라는 경제라는 단어에 이 세 개의 요소들이 지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제 작년 말의 내용인데 우리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외환 보유액도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단은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단 코로나가 엄청 확산되기 전에 2월인데 3월 이제 3월에 쓴 기자인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3조 넘게 팔아치웠어요. 일단은 채권은 안 뺐는데 채권까지 빠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왜 위험하냐면 지금 오늘자 기사인데 이것도 오늘 5시에 적힌 기사인데 지금까지 9일 동안 삼성전자를 이제 외국인들이 3조 5천억을 팔고 나갔어요. 이쪽에 보시면. 그리고 하이닉스 외국인도 1조 3천억 팔고 나갔어요. 전부 다 이제 자기 달러로 바꿔갔다는 얘기죠. 그만큼 한국 돈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만큼. 여기 보시면 이제 해당 기자분께서 이제 작성해 주신 대로 다 팔아치우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긍정과 부정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어요. 긍정 시나리오에서는 갑자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제 질병이 이제 나아지면서
그동안 이제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거죠. 모든 위기들이.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요.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마찬가지로 백신이 늦어지고 이 영향은 더 골이 깊어질 거예요. 아무리 정부에서 정부나 이제 각국 나라들이 약을 처방을 하겠죠. 돈을 계속 주고 금리를 낮추고 돈 빌려서 너희들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미 금리를 낮출 건 다 낮췄어요. 더 이상 쓸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 금융위기와 다르게 부채가 심각하게 늘어나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복지를 위해서 단순히 그 정치인들이 자신의 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 돈을 푼다. 이러는 건 결국 국가 부채로 늘어나는 거죠. 또 거품이 많은 부동산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이 취약한 삼취약이라 할게요. 삼취약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결국 현금 비율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 이제 부채의 비율을 줄여야 돼요. 돈을 빌린 대출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부채라는 게 계속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갉아먹기 때문에 위기에서는 부채가 적은 게 좋아요. 그래서 부채 비용을 줄여야 돼요. 당장 줄이기가 어렵다면 금리를 낮춰준다고 부채를 추가로 얻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거예요. 또 이것도 반대로 뭐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고 당연히 부채 이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부채의 비율이 높은 것이 유리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짜 이런 거를 고수 레벨 정도 안 되면 약간 경제라든지 재테크에 대해서 고수 레벨이 아니고 약간 중수 그리고 약간 좀 약하신 분들께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보시는 채널 봐주시는 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갈 길을 가야 돼요. 결국은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거나 상관없이 본업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업은 현금의 흐름을 만들어줘요. 특히나 직장인들은 이런 큰 위기에서 지속적으로 매달 똑같은 현금을 창출해 줄 거예요. 본업을 열심히 하시면서 현금 확보를 하세요. 부동산도 팽창할 만큼 팽창했습니다.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인 거죠. 또 이럴 때 위험하게 빚을 져가지고 부동산 매매나 뭐 땅을 사신다거나 그런 거를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여기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2008년 과거 위기 때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경제의 호황은 위기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이 이제 경제 쪽에다가 위기가 침투를 하는 거예요. 경제가 점점 이제 커져갈수록 이렇게 거대해질수록 그만큼 불안한 이 불안한 것들도 이제 같이 커져가는 겁니다. 위기라는 것을. 얘들도 경제가 같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경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경제가 같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 위기도 따라서 같이 커지는 거예요. 위기도. 얘도 같이 따라 커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경제가 성장하면. 이 떼낼래 해도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 같이 커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업에 충실하고 투자는 항상 저평가에 하셔야 돼요. 투자도 위험하죠. 그리고 현금 확보, 부채 비율 감소, 이러한 변동성에서 피신하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 현금 확보가 최고입니다. 그냥 모르면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바이러스가 언제 잡힐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깜빡했는데 영상이 또 괜찮았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